그러니까 차라리 호이베르를 보내더라도 얘, 사르, 비수마 얘네 3명이 지금 3년도 안 남았어. 한 2년 몇 개월 뒤에 계약이 끝나요. 얘네 3명은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페리시가 내년 여름이 되면 계약이 끝나는데 페리시도 한 1년씩 계약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는 선수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1년 6개월 혹은 2년씩이라도 연장을 해주면서 2027년까지는 단기 계약성으로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콘테 때 혹은 뭐 무리뉴 때 그 축구를 봤을 때는 저는 소니가 이 팀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포스테코글로가 보여주는 이 축구 안에서 소니가 즐겁게, 어차피 소니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되면 지도자가 될 거잖아요. 그럼 지도자가 됐을 때 이 선수 시절 때 어떤 감독을 만났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비카리오 컨트락 2028년 6월까지죠. 그 다음에 로메로가 컨트락이 2027년까지죠. 그리고 반더벤이 2029년까지네요. 와, 계약 잘 박았네 여기. 에릭 다이어. 야, 여러분 우리의 다이어 형님 2024년까지네. 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다이어 2024년에 나가. 레비가 이번 시즌에 제일 잘한 게 요 다이어 계약 연장 안 시킨 거입니다. 우도기 요번에 컨트락 새로 해서 우도기 30년까지, 벤 데이비스 2025년까지, 페드로 포로 2028년까지, 에메르송 노얄 2026년, 호이베르 곧 나갈 거고 2025년까지고, 올리버 스킵 2027년까지고, 벤탄쿠르 얘도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네요. 벤탄쿠르가 26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여러분. 얘도 잡아야 되는 선수인데, 야, 사르도 계약이 얼마 안 남았어. 사르도 2026년까지고, 비수마 와 얘도 2026년까지야. 야, 이거 토트넘 이번 이적 시장 바빠지겠는데? 선수들 재계약도 해야 되고. 세세뇽 25년. 근데 얘는 난 가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세세뇽 제가 발로 쳐놓은 애들은 나가도 될 애들입니다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그냥 별 상관없는 친구들. 그리고 페리시치, 와 페리시치 계약이 내년에 끝납니다 여러분. 페리시치는 2024년 여름이 되면은 계약 종료가 됩니다. 메디슨도 다행히 2028년까지 묶어는 뒀어요. 로셀소 2025년 계약까지인데 얘는 좀 나는 아리까리한 것 같아. 얘를 과연 레비가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솔로몬도 2028년까지고, 힐은 솔직히 2026년까지인데 뭐 힐은 솔직히 나가도 나는 뭐 크게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아. 힐도 여러분 26년까지. 근데 어리니까 여러분 요걸 좀 우리가 감안하고, 셉세비 존슨 28년까지 오래 묶어놨네. 그리고 난 뒤에 히샬리송이 27년까지고, 소니가 2025년까지, 벨리즈가 2029년까지. 야 잠깐만. 자 보세요 여러분. 히샬이 지금 27년, 그 다음에 소니가 25년까지거든요 야 여기서 소니가 재계약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지금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 계약 기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카리오는 28년 6월까지고, 로메로 27년, 반더벤 29년, 우도기 30년, 벤 데이비스 25년까지 되어 있고, 페드로 포르도 28년까지. 로얄은 저는 중요 선수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로얄은 제가 빼도록 할게요. 벤탄쿠르 무조건 잡아야 돼. 얘는 내가 봤을 때 얘는 안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호이베르를 보내더라도 얘, 사르, 그 다음에 비수마 얘네 3명이 지금 3년도 안 남았어. 한 2년 몇 개월 뒤에 계약이 끝나요. 얘네 3명은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페리시가 내년 여름이 되면 계약이 끝나는데 페리시도 한 1년씩 계약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는 선수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1년 6개월 혹은 2년씩이라도 연장을 해주면서, 이 선수가 몸 관리가 상당히 좋아요. 페리시가 은근히 프로의식이 탁월해가지고, 페리시도 무조건 한 2026년 2027년까지는 좀 연봉을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기 계약성으로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8년까지 메디슨이 현재 지금 묶여있죠. 얘는 뭐 장기 계약 박아놨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무서운 게 없는데, 얘네 둘이 좀 문제야. 로셀소가 2025년까지고요 힐이 2026년까지인데, 솔직히 로셀소는 이 재계약을 안 한 거는 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러분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선수들 있잖아요. 로셀소, 힐, 그 다음에 벤 데이비스, 다이어, 세세뇽 이런 애들은 이제 1,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계약이. 근데 얘네들은 긴가민가 한 거야. 그 토트넘 보드진에서도 이 어린 힐은 솔직히 나이가 어려요. 어린데 얘를 미래를 보고 계속 계약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보내줄 때가 됐는가 생각을 했을 때 아리까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약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힐이 이번 시즌에 정말 잘했으면은, 최근에 나오는 경기마다 정말 잘했으면은 힐이 계약 연장을 어느 정도 했겠죠. 근데 아직도 토트넘 보드진에서는 힐이랑 로셀소에 대해서는 재계약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것 같아요. 로셀소도 최근 몇 경기를 잘하긴 했지만 사실상 벤탄쿠르랑 메디슨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셀소가 뛸 자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백업으로 두기도 상당히 애매해요. 얘 연봉이 세거든요. 로셀소도 팀 내에서 연봉 상위권에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백업으로 놔두기에도 레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인 것 같고, 이번 시즌 최근에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이제 몇 경기를 지금 로셀소를 썼잖아요. 그때 나올 때마다 이 보여주는 활약만 봤을 때는 또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참 이 로셀소는 애매한 직면에 들어섰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로몬 2028년까지 뭐 상당히 잘했는 계약이고, 셉셉이랑 존슨도 2028년까지 계약을 묶어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일인데, 이제 여기서 소니가 2025년까지인데 아직까지 소니에 대한 뭔가 제대로 된 오피셜한 계약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시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소니가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랑 적어도 챔스권이 아니더라도 유로파권 안에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고, 포스테코글루가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이 방향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소니가 2028년까지도 계약 연장에 서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2028년이 아니라 그냥 토트넘에서 선수 말년을 보내다가 토트넘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그 정도 토트넘에서 했으면은 적어도 토트넘에서 코칭 스태프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디렉터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자리까지 만들어주는 그림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콘테 때 혹은 뭐 무리뉴 때 그 축구를 봤을 때는 저는 소니가 이 팀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포스테코글루가 보여주는 이 축구 안에서 소니가 즐겁게, 어차피 소니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되면 지도자가 될 거잖아요. 그럼 지도자가 됐을 때 이 선수 시절 때 어떤 감독을 만났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론소가 지금 현재 저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알론소가 선수 생활 때 수많은 명장들 아래에서 축구를 해서 명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소니가 이번 시즌 만약에 이 좋은 축구 아래에서 포스테코글루가 리그 성적 6위 안에만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소니도 2027년 2028년까지 계약 연장에 서명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소니가 남고 싶어도 저는 이 레비가 계약을 하는 형태 자체가 상당히 영리해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일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절대 소니 같은 선수한테 장기 계약을 안 준단 말이야. 주급도 많이 안 높여주고, 분명히 나이를 태클 걸면서, 심지어 이번 시즌에 소니가 물론 두 자릿수 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득점왕을 했던 시즌에 비해서는 이번 시즌 더 많은 골을 넣을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데 선수들이 재계약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계약 협상에 딱 들어가면은 연봉을 일단은 무조건 구단에서는 깎으려고 해요. 왜? 연봉을 깎아야지만 이 구단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니까. 그럼 소니를 딱 봤을 때 경기력에 대해서, 그리고 소니가 이 팀에 주는 주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레비는 야, 너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고 재작년에 비해서 득점 수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데 너 재계약할 때 돈 우리 그렇게 못 줘. 그리고 너 지금 계약 기간도 우리가 2년 3년을 쉽게 너한테 줄 수가 없다. 너 지금 내년이면 30대 중반에 들어가는 나이대고, 심지어 너는 잉글랜드 선수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는 장기 계약과 많은 돈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진짜 화가 많이 나요. 진짜 이 한국 팬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레비가 그냥 소니는 좀 이렇게 클럽 레전드 대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들, 뭐 클린스만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토트넘 레전드라고 하는데, 그거 아셔야 돼요. 클린스만은 레전드가 아니에요. 토트넘에 팩트 체크 한번 하자면은, 클린스만은 토트넘에서 뛴 시간이 엄청 짧아요. 길어봤자 2, 3년이야 클린스만은. 근데 자꾸 클린스만 보고 토트넘 레전드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니는 벌써 토트넘에 여러분 10년 가까이 뛰고 있잖아. 10년 가까이. 그러면은 레비가 실리를 먼저 챙기기보다는 저는 손흥민에 대한 이 레전드 대우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여름 2024년 6월이나 7월이 됐을
됐을 때는 다시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서는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가 오갈 거예요. 소니의 대리인과 연장 계약에 대해서 오갈 거고, 저는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손흥정 감독님이 레버쿠젠을 떠날 때도 보면은 손흥정 감독님이 어느 정도 많이 협상에 들어가서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비랑 협상할 때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는 물론 가시겠지만 손흥정 감독님도 같이 가서 손흥정 감독님이 옆에 딱 번역가면 앉혀놓으시고 레비가 무슨 말 하는지 두 눈으로 두 귀로 경청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손흥정 감독님이 우리 아들의 재계약에 있어서 딱 듣고 계시다가 제가 뭐래? 했을 때 번역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레비가 자료를 막 꺼내와가지고 현재 소니의 득점 레이스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계약을 줄 수가 없고 많은 돈을 줄 수가 없다 하면은,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손흥정 감독님이 책상 한번 딱 치고 일어나서 흥민아 짐 싸자, 그 상황에서 바로 그냥 공항 가가지고 난 떠났으면 좋겠어. 만약에 레비가 그렇게 하면 레버쿠젠에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떠날 때도 손흥정 감독님이 얘기가 끝났는데 달려가가지고 레버쿠젠 관계자들을 붙잡고 설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흥정 감독님이 이번 재계약할 때 에이전트 분이랑 같이 들어가서 레비랑 한번 면담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는 소니가 어렵고, 물론 어렸는데 이 재계약할 때만큼은 아버님의 조언도 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너가 뛰고 싶은 팀, 너가 가고 싶은 팀 가서 뛰어라 라고 하시지만, 솔직히 레비가 그딴 식으로 계약을 하면은 손흥민 선수도 아버님이랑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재계약에 관해서. 그러면은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조언을 제대로 해주시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너 저렇게 강압적인 거는 못하겠죠. 근데 흥민아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너가 토트넘과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러한 조언은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거역을 하거나 막 말대꾸를 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 흥민이를 자꾸 빠빠보이로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빠빠보이예요? 아빠랑 대화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 팬들의 여러분 공통점인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푸토크를 할 때마다 손흥민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요. 심지어 웨스트햄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저희가 후토크 할 때 흥민이 형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기 있지 말고 리버풀이나 맨시티 가서 말년에 몸 한 번이라도 쌩쌩할 때 우승 트로피 하나 들어 올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뉴캐슬전이 끝나고 나니까 킹코치 스탠스 바로 바뀌잖아. 야, 이런 좋은 축구를 하는 포스텍 아래에서 만약에 레비가 계약만 좀 잘해주고 재계약 연봉 어느 정도 해주고 하면은 나는 토트넘에 남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한 거야. 나도 리버풀 맨시티가 떠올랐다가, 근데 솔직히 그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팀도 지금 만약에 손흥민이 중간에 이적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빅클럽 구단들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대우를 토트넘만큼 해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오래 있었고 요 라커룸 안에서 손흥민이 보여주는 이 라커룸 장악력 자체가 리버풀이나 맨시티 가서 그 정도 영향력이 안 나와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집 같은 곳이고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수들, 식당 아주머니, 구단 관계자들 손흥민 선수를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냥 후하게 재계약해주면은 토트넘에서 그냥 종신해가지고 은퇴하고 사우디나 이런 데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선택 사항이겠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저번에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국가대표 주장이 중국이나 중동에서 뛸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을 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는 자기 몸이 성할 때만큼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경쟁을 계속 하고 싶을 거예요. 돈 보고 막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토트넘에서 아름답게 진짜 앞으로 길면 한 5년? 6년 더 뛸 수 있죠. 손흥민 선수가 올해 나이가 32이네요. 그럼 앞으로 5년을 더 뛰면 손흥민 선수가 한국 나이로 37살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2028년까지만 계약을 해주자. 3년 재계약만 더 박아가지고 2025년쯤 계약되어 있는 거를 2028년까지 늘리면 손흥민 선수가 2028년 되면은 37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는 선수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지도자 생각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라이언 메디슨처럼 토트넘의 2군 팀 혹은 토트넘의 18세 팀부터 감독으로 시작해가지고 빠르게 또 올라와서 40대 중반쯤에는 손흥민 선수가 엔제 포스테코글루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토트넘 감독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바로 손흥정 감독님을 클럽 디렉터로 모셔와야 돼. 유소년 테크니컬 디렉터.
유소년 기술위원장으로 모셔와가지고 이 런던 땅에 손흥정 아카데미 영국 소년들에게 기본기를 입히는 거야. 이 손흥민이 탄생하게 된 이 트레이닝을 여러분 손흥정 감독님이 토트넘의 유소년 테크니컬 기술위원회로 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럼 애들이 영국 애들이 하루에 리프팅 10,000개씩 하고 어깨 헤딩 이제 우이용 선생님이 되는 거야. 갑자기 막 취재가 들어와. 런던에 이제 토트넘에 이 교육을 어떻게 입혔냐. 유럽 선수들은 여러분 어릴 때 축구를 일주일에 2번 3번밖에 안 해요. 중학교까지. 근데 손흥정 감독님이 테크니컬 디렉터로 와가지고 싹 바꿔버리는 거야. 그냥 야 뭐 일주일에 운동 2-3번 해서 축구 선수 어떻게 돼. 야 일주일에 축구 5번 나와. 주말에 경기해. 하는 순간 이제 애기들 어머니들이 그 런던 어머니들이 이제 식겁하는 거예요. 와 이게 코리안 교육이다. 야 요게 이제 다른 첼시 아카데미나 아스널 아카데미, 맨유 아카데미의 그 나이대 선수들은 일주일에 운동 2번 하고 심지어 그 2번도 와가지고 그냥 놀다 가는데 손흥정 감독님 여기 토트넘에 오면은 하루에 슈팅 1000번 해야 되고 패스 1000번 해야 되고 리프팅만 하루에 10,000개씩 하고 가야 돼. 애들이 죽기 일보 직전이야. 리프팅 하다가 감독님 못하겠어요. 뭘 못해? 남자는 뭐? 자신감 하는 순간 리프팅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야, 진짜 최고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요 손흥정 감독님의 아카데미 토트넘에